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입니다. 현실의 법정은 아직 2번 더 남아있고,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합니다. 항소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 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준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언하기 위한 원고는 아닌데, 이재명 대표님의 사법살인이 있던 그날 제가 생각을 좀 굳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정의를 지키기 위한, 이재명 대표의 진실을 지키기 위한 글을 좀 써야 되겠다. 그리고 지난 광화문에서 이 대표님 연설을 듣고 나서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지금 긴급하게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책을 내야 되겠다라고 해서 어젯밤에 열심히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을 오늘 읽는 것으로 대신하려고 하는데, 정의로 의원께서 형 너무 많아 양이, 그래서 대폭 줄여서 3분 안에 하려고 하지만 4분은 걸릴 것 같으니 양해해 주십시오. 원래 좀 재밌게 하려고 역사 속에 왕의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좀 비장하게 낭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 조선 후기 명나라, 청나라에 대한 사대로 시작해 권력과 금력을 장악했던 기득권 세력들은 일제치하에서 일본에 협력해 일본인보다 더한 일본인으로 살아가며 기득권을 유지했다. 다시 해방 세상이 되었을 때는 미군정에 아부하며 친미 세력으로 변신, 수많은 토지와 금융자산을 소유하고 대물림하며 현재까지 기득권을 유지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자신들이 구축해 놓은 세상을 없앨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그들은 결코 이재명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더구나 경상도 안동과 봉화 사이에 있는 청량산 줄기에 위치한 화전민의 아들이자 성남 상대원 시장 청소부의 아들, 겨우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소년공 출신의 이재명을 용납할 수 없었다. 화려한 가문과 출중한 학맥, 재벌과 언론, 고위 관료와 정치인들과의 혼맥으로 맺어진 기득권 세력들은 이재명이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가 된 것도 애써 무시했다. 서울대 법대로 대표되는 법조계의 기득권은 마치 노무현처럼 시골뜨기가 운이 좋아 사법시험에 합격한 것이라 평가절하하고, 그가 사법연수원을 최상위 성적으로 수료한 것도 의도적으로 밝히고 싶어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계속해서 천민이어야 했기 때문이다. 기득권들은 이재명이 노동자를 위한 변호사가 되겠다고 선언했을 때도 그냥 웃고 넘어갔다. 그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봤자 자신들 근처에도 오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재명이 성남시장이 되었을 때도 자신들을 향해 짖을 수는 있었지만 물지 못하는 개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재명을 죽이려 하지 않았다. 자신들에게 대항하거나 자신들의 체제를 무너뜨릴 만한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성남시장 이재명이 갑자기 전 국민의 주목을 받는 정치인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와 단기 필마로 맞서는 강골의 정치인으로 등장한 것이다. 광화문에서 목숨을 건 단식을 실시하고 나아가 박근혜 탄핵의 깃발을 들어올렸다. 변방 출신 화전민의 아들이 중심이 돼 박근혜 탄핵이 끝내 이루어졌고, 일개 시장이었던 그는 어느 순간 유력한 대선 주자가 되었다. 이때부터 기득권들은 이재명을 제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을 것이다. 이재명이 경기도지사가 됐을 때 그들의 제거 시도는 본격적으로 노골화됐다. 심지어
민주당 집권기인 문재인 정부 때에도 이재명은 기득권들의 타깃이 되었다. 그로 인해 그는 수많은 날들을 재판정에 가서 보내야만 했다. 말도 안 되는 죄목으로 기소되고 매번 스스로를 변호하면서 살아남았다. 죄를 지은 것이 없으니 살아남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2022년 이재명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됐다. 그러나 그와 경쟁하던 이들의 배신으로 그는 0.73% 차이로 대선에 패배했다. 그 후 다시 야당의 당대표로서 가장 강력한 대선 주자로 자리매김했다. 언론과 기득권은 이재명이 살아남는다면 차기 대통령이 될 것이라 확신했다. 그리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숨겨놓은 칼을 뽑아 자신들의 목줄을 겨눌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김대중 대통령처럼 정치 보복은 하지 않고 실용적으로 화합의 정치를 하겠다는 이재명의 말을 그들은 절대 믿지 않았다. 그가 내세웠던 대동세상의 꿈은 빨갱이 공산당 혁명이라고 왜곡했다. 한 사람을 철저하게 악마화한 것이다. 전인이자 빨갱이 이재명은 더 이상 대한민국 정치판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 이재명을 죽이고 대신 자신들과 타협할 개량주의자들을 찾아 그들을 민주당과 야권의 지도자로 만들어 앞으로도 자신들을 절대로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고 저들은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이재명을 악마로 만드는 사회적 타살을 시도하고 실제로도 생명을 끊으려는 시도를 했다. 그리고 마침내 사법살인을 통한 정치적 타살을 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재명은 이러한 저들의 사법살인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100만 명이 모인 광화문 집회에서 자신이 위로받으려 하지 않고 우리들을 위로했다. 그의 위로를 들으며 참으로 눈물이 났다. 그리고 그는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외쳤다. 그래,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 이재명이 결코 죽지 않게 내가 그와 함께 있어야겠다. 나는 스스로 다짐했다. 이재명은 이제 김대중의 길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현해탄에서 죽음의 위기를 겪고 5.18 내란 음모죄로 사형을 받고 3당 합당이라는 야합에 의해 대통령이 되지 못했던 김대중은 마침내 대한민국 17대 대통령에 선출됐고 외환위기로 망가진 나라를 다시 회복시켰다. 또 남북의 화해와 협력에 기반을 마련했다. 이재명도 김대중처럼 죽음과 정치적 타살의 위기를 극복하고 마침내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돼 윤석열 김건희 정권이 망가뜨린 이 나라를 다시 살리고 남북의 소통과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어낼 것이다. 나는 역사를 공부한 22대 국회의원으로 이재명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것이다. 절대 지치지 않을 것이다. 법으로 세상을 지배하려는 자 법으로 망하고 칼로 권력을 잡으려는 자 칼로 망한다.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 기득권들이여 이제 본격적으로 두려워하라.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 고맙습니다.